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쿤즈 로라고 오쿤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어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그 AR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거에서 그걸 조금 이용을 해서 이제 오쿤의 법칙의 그 로버스트네스를 확인하는 논문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덱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된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라는 사람의 논문이고, 논문의 제목은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Robustness of Okun's Law입니다. 먼저 오쿤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법칙인데, 이건 이제 실질 GDP랑 실업률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쿤에 의하면 실업률이 1%포인트 정도 바뀌었을 때 이제 대략 한 실질 GDP의 3% 정도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뀐다는 이런 이론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만약에 실업률이 1% 정도 1%포인트 증가를 하면 3%의 GDP 이제 감소율이 일어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쿤의 법칙은 많은 정책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실업률을 높이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이거를 할 때 이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도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대 3, 이 오쿤의 법칙은 1970년도 거고요. 이 논문은 2000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라는 이제 의견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1대 3의 비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의 시작은 1970년도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생산물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약간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는 여성 노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생산성 증가하고 이제 임금 또한 변화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우 리스트럭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드먼에 의하면 이런 변화들 때문에 오쿤의 로가 오쿤의 법칙이 조금은 이제 어,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요소, 그러니까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더 이상 1대 3의 비율이 아니라 이제 GDP 감소에 의한 실업률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GDP가 감소할 경우 실업률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든과 맹큐에 의하면 이제 오쿤의 룰은 3보다는 2에 가깝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쿤의 법칙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오쿤의 법칙의 경우는 미국의 데이터로만 실중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오쿤의 로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오쿤 계수는 1984년도 연구에 의하면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영국의 오쿤 계수는 1.45 정도로 적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쿤의 계수가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DP, 그러니까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일본의 경우는 30%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업률의 변화가 일본의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조금 이제 취업 시장이 좀 이제 경직되어 있는 노동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오픈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조금은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노동 시장의 경우에는 오픈의 개수가 매우 적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픈의 개수가 과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산업화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기간 동안 미국보다 더 높고 이제 변동성이 매우 심한 그런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제 높은 실업률과 변동성이 높은 실업률을 가진 이런 것들이
사이클리컬한 현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논문은 많은 국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변화된 당시 2000년도를 기준으로 오쿤의 법칙이 과연 바뀌었을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자료들 같은 경우는 OECD 16개 국가의 시계열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쿤의 법칙을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16개국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샘플 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1955년에서부터 1996년, 이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런 식으로 시계열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서부터 1996년도에 해당하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독일이 1956년에 어떤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계열 자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보시면 이제 맨큐의 일개 차분 모형이 있고, 그리고 갭 어프로치라고 이제 갭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irst difference form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첫 번째 AR 모델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정상성,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셔너리티가 없는 경우에 이제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는 바이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일개 차분을 하는 그런 모형을 이제 first difference 모델이라고 하고, 갭 어프로치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이제 실업률 갭과,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의 갭과, 그리고 이제 잠재 GDP 성장률과 실제 GDP 성장률 간의 갭 차이에 관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first difference 모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YT는 아웃풋을 이야기하고 first difference 모델이기 때문에 일개차분 모형,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T 같은 경우는 실질 GDP이고요. 그리고 U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고, 베타 제로는 이제 평균 성장률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베타 1은 오쿤 계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형의 문제점은 이제 이거를 당시에 어 오쿤의 경우는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했고, 이제 이 모형의 문제점은 어 공적분 관계를 정확히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YT, 그러니까 아웃풋과 실업률이 둘 다 I1, 그러니까 유니루트가 있는 그런 자료인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 둘이 공적분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제시를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파라초니키 파라초니키의 오쿤의 개수를 따르면 이분은 자신의 논문에서 공적분 관계라는 것을 제외를 하고 오쿤 개수를 구했는데 그게 0.67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적분 관계라는 걸 고려를 할 경우에는 오쿤의 개수는 2.0을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갭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갭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YT는 여기서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재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 성장률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시장에 시장 과열이 생기고, 그리고 경쟁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T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데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자연 GDP, 그러니까 잠재 GDP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최상의 상태일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률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아웃풋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업률 갭, unemployment 갭을 이제 그러니까 진짜 실업률이랑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 간의 격차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갭 모델을 형성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웃풋 갭과 언임플로이먼트 갭에 의해서
그러니까 unemployment 갭이 크면 클수록 이제 말하자면 이걸 실업률이 만약에 자 엄청 좋은 이제 자연 실업률의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고 가정을 하면 GDP 갭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잠재 GDP보다 훨씬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래서 이제 베타 1을 이제 여기서는 오쿤의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YT 스타랑 UT 스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잠재 GDP라는 거는 트렌드를 의미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연 실업률 같은 경우도 트렌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딱 정해지는 수치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을 가보면 아웃풋, 그러니까 잠재 아웃풋, 잠재 성장률을 3%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규정을 할 뿐 실제로 잠재 GDP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HP 필터랑 BN 필터랑 그리고 이제 칼만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HP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다음 식인데요. 이제 뭐야 이게 이제 잠재 XT를 실업률이나 아니면 아웃풋,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걸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잠재 GDP와 실질 GDP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잠재 GDP들이 차분 모형을 또 사듯이 이렇게 생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하면 이제 X 스타, 그러니까 잠재 GDP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패키지에서 있는데요. 그냥 제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HP 필터 그냥 넣으면 잠재 GDP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마를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400 정도로 잡았는데 400 정도로 잡았다는 의미는 이제 경제 순환이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했을 때 한 번, 그리고 경제가 성장했을 때 후퇴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이클이 이제 8년 정도 소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HP 필터는 보통은 이제 이런 잠재 GDP를 알 수 있도록 이제 구해주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HP 필터의 문제점은 이제 다른 이제 트렌딩을 없애는, 그러니까 디트렌딩 메시지나 오퍼레이션을 이용했을 때랑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모형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그래서 본 게 저희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BN 필터랑 이 칼만 필터입니다. BN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식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T, 그러니까 실업률을 I1, 그러니까 유니루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XT를 일개 차분을 할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과 아웃풋의 경우는 둘 다 I1, 그러니까 유니온 루트가 있는 그런 그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이용을 하면 이제 XT 이 의미는 이제 T 시점에서 예측한 T 플러스 J의 X 값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이용을 하는데 실제 모형은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런 모형을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그 식의 트렌드를 보는 건데 이제 XT 값을 이제 매우 엄청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그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완전 장기성으로 이제 XT를 추정을 하면 그 결과 값을 저희는 잠재 GDP로 설정을 하는 거를 이제 BN 필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칼만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아까 앞에서 용어가 설명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칼만 필터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스 커브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필립스 커브라는 거는 이제 아웃풋과 실업률 간의 갭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필립스 커브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모형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칼만 필터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킨 게 칼만 필터인데요. 이제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룰과 그리고 서플라이 shock 여기서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룰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업률 혹은 아웃풋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플라이 shock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AIC 검정에 따르면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레그가 2인 걸로 나타나고요. 서플라이 샥의 경우도 이제 서플라이 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형태로 취한, 그러니까 변화율의 모형인데, 이걸 이제 유니루트 테스트를 하면 이게 이제 세컨드 디퍼런스 모델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이제 아래 식에서는 이걸 이제 이계 차분 모형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그가 국가별로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레그가 없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레그가 1인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그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그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서플라이 샥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차분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X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나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이제 화사의 ML 모형, 이제 그 추정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칼만 필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T 스타, 그러니까 잠재 GDP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가 했던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정을 해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얼 GDP랑 실업률이 과연 실제로 유닛루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6국가, OECD 16국가의 유닛루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유닛루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유닛루트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페론이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간 동안 만약 structural change,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유닛루트가 조금은 이제 오류가 나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래서 시행했던 게 이제 미니멈 ADF 테스트입니다. 미니멈 ADF 테스트를 했다는 의미는 해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일본과 스위스의 경우는 실질 GDP에서 실제로 이제 broken trend stationarity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실업률에서 broken trend stationarity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1972년, 1975년, 1981년도에 structural change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first differencing을 해서 이제 추정을 그냥 하면 되는데,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큰 트렌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브로큰 트렌드 모델은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 브레이크라는 이런 더미 변수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미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었던 이후와 있기 전, 이런 식으로 이제 더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실 거는 그 오쿤의 계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t-테스트를 이용한 오쿤의 계수 방법인데요. 이제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베타 1이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퀀티티브 에스티메이트가 정확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국가에서 유의미하다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일개 차분 모형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서 오쿤의 로우 같은 경우는 3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4.1, 4.41이라는 것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이렇게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정된 R 스퀘어 값이 매우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실업률이랑 실질 GDP 변동성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오큰 리그레션이 조금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QLR 테스트인데요. 이건 이제 parameter consistency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 의미는 이제 과연 그 당시의 시기 동안 structural break가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여기서 유의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테이블 2를 보시면 이제 오픈 릴레이션십에 엄청나게 큰 구조적 불안정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이 시기 동안 구조적 불안정성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eriod K hat인데 period K ha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제 어떤 연도에 그 structural break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structural break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년도쯤에. 네,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공적분 관계를 고려를 하려면 VCM 방법으로 이제 오콘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VCM 모형이고 이제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 기간, should run 기간에서의 unemployment와 현재 아웃풋 간의 그런 relationship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I 같은 경우는 이제 롱런 이퀄리브리엄을 의미를 하는데 아웃풋과 실험률 둘 다 I1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공적분 검정을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아웃풋과 실험률 간에 공적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마 맥스와 감마 트레이스를 보는 건데요. 아래의 결과표, 다음 장에 보여드릴 결과표에 따르면 RE 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co-integrating relation이 없다고 하는 거를 널 하이포테시스로 얘기를 했을 때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과 실험률은 이제 co-integrating relation을 갖고 있다. 즉 공적분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보시면 노르웨이를 제외한 남은 국가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아까 약간 언급한 이제 단기적 추정치인데요. 단기적 추정치를 보시면 이제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이제 그 단기적 추정치는 테이블 2 앞에서 봤던 베타 1의 추정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수치와 앞에서 봤던 그 오쿤의 계수와의 추정치가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단기적인 아웃풋과 실험률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이제 장기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테이블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험률 데이터에 persistence가 존재합니다. 즉 실험률 데이터가 I1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단기적 추정치가 앞에서 이제 베타 1의 추정치와 비슷하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실험률 쪽에서의 장기적 추정치를 보시면 많은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는 이제 코인티그레이션 릴레이션이 빠진 오쿤의 개수를 추정을 했을 때 큰 이제 바이어스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파이 이쪽을 보시면 이제 많이 유의하다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이제 에러 코릴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아웃풋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likelihood test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조적 불안정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구조적 불안정성이 나타난 연도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오일 쇼크 전후에 이제 구조적 불안정성이 발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asymmetric effect인데요. asymmetric effec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경기 수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는 엄청 빠르게 찾아오고 경기 팽창,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되는 거는 엄청 완만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asymmetric이라고 하는 건데 거시경제학적인 시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동안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건 경기가 수축되고 팽창하고 이걸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넌리니어이거나 어세메트릭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논거에 근거해서 과연 오쿤 계수 추정이 어시메트릭 존재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first difference 모델을 변형시켰고요. 이거는 이제 실업률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할 때, 그리고 이때는 경기가 하락할 때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코에피시언트를 구성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겟 모델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변형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베타 1 플러스 같은 경우는 non negative value라고 해서 이제 경기가 호황됐을 때 밸류의 개수를 의미하고, 베타 1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경기가 수축됐을 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 제곱 스태티스틱도 구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과연 어시메트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결과값이고요.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핀란드랑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오쿤 계수의 절대값이 실업률이 높아질 때보다 이제 감소할 때 더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때가 실업률이 감소할 때인데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 더 큰 반대 방향,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더 오큰의 기회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겟 모델의 경우에는 HB 필터가 어시메트리가 가장 적게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 검정을 했을 때 적게 유의한 수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평균치를 보시게 되면 일개차분 모형의 경우는 실업률 감소와 증가 부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겟 모델 같은 경우는 오큰의 개수가 경기 팽창 시보다 침체 시에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시면 어시메트릭 이펙트가 겟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시메트릭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노동시장은 조금 구조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ructural change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period K에 structural break를 보이는 국가들을 위해서 더미 변수를 넣습니다. 이제 더미 변수를 넣어서 이제 식을 변형시킨 게 이러한 식 변형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DTK head 같은 경우는 그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 1970년도면 그 이후에는 1로 더미 변수를 넣고 그게 아니면 0으로 더미 변수를 넣는 것이고요. 베타 2와 베타 3는 스트럭처럴 체인지로 인한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레이크가 있기 전에 오큰의 개수는 베타 1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었던 다음에 오큰의 개수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3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모델을 살펴보시면 베타 2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컨스턴트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타 2는 이제 그 시기 동안 아웃풋 그로스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더미 변수가 1일 때 이게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면 이제 아웃풋 브레이크가 있었던 이후에 어떤 이제 실질 GDP의 실질 GDP 상정률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First Difference 모델에 의하면 이제 베타 2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많은 국가들이 당시에 낮은 아웃풋 그로스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마이너스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갭 모델 같은 경우는 아웃풋 그로스 레이트가 아니라 아웃풋 갭에 의한 intertempor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사이클의 근본적인 변화가 당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결과들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OECD 데이터들을 이제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오쿤의 법칙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양적 실증 분석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언스테이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나라들마다 이제 헤테로제네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US 데이터를 벤치마크해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게 F 테스트인데요. F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쿤의 릴레이션십이 US의 오쿤의 릴레이션십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이제 넌 하이퍼테스트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HP 필터에서 가장 약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덴마크, 스위스에서 4가지 모델의 F 테스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이제 US 데이터로 그 오쿤의 개수를 추정을 했을 때 덴마크와 일본, 스위스를 이제 그러니까 오쿤의 개수를 벤치마크해서 이들의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5와 테이블 6로부터의 결론을 보시면 2000년도 당시 수십 년간 아웃풋과 실업률 트레이드오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오큰의 개수가 미국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확연히 낮았다는 말은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조금 불안정성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조금 경제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 이후에 위의 나라들은 높고 지속적인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높고 지속적인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약간 템퍼러리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실업률이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높게입니다. 높게 나오는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제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을 할 경우에 많은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실업에 대한 이윤, 그리고 노동시장 끝에 있는 사람들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서 실질급여의 비탄력도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급여가 엄청 고정되어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한 유럽의 사회보험 제도나 복지 등이 노동시장으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의 개수가 미국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